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경기도 중부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5만여 명이 살고 계신 그 도시인데요. 바로 안양시입니다. 안양시가요, 시승격 50주년을 마쳤다고 합니다. 와. 오늘은 안양시 김비서에서 경기도 김비서로 거듭나신 분 모시고 캠핑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경기도 의원 김철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기소개 멋지게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의정 토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김비서 김철현 경기도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양시 정무비서 12년, 이젠 시민의 비서라는 슬로건으로 일 잘하는 김비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김비서라는 호칭이 익숙하고 부담이 없으신지 안양 시민 여러분들께서 호응이 좋으셔갖고 앞으로도 계속 이 닉네임을 쓰고자 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저 의정 토크쇼 역사상 이렇게 자기소개 길게 하신 분 처음이에요. 아니, 저 김비서님, 네. 여기 이제 캠핑장인데 예. 의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고 오셨어요? 아유, 오늘 덥기도 하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캠핑장에 오려면은 예. 이 원색적인 거를 좀 입으라 그래가지고요. 예. 네네. 한번 코디를 했는데. 센스 짱!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안양시 정무비서로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입니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중에서 이제 가장 소개를 할 만한 그 일은 안양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안양천 깨끗하잖아요. 지금은 깨끗하죠. 네. 제가 고등학교가 바로 그 안양천 옆에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안양천에 네. 물고기 한 마리 살지도 못하고요. 1980년대. 네, 90년대? 냄새 아주 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1970년도 산업화가 급속도로 시작이 되면서 예. 안양 지역에는 방직 공장, 제지 공장, 뭐 금속 뭐 이런 공장들이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환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맑고 깨끗했던 안양천이 죽은 하천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예. 공교롭게도 제가 모셨던 세 분의 시장님이 네. 모두 안양 출신이시고 또 안양 초등학교 출신이세요. 이분들이 어릴 때는 그 안양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네네. 멱도 감고 이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막상 이제 시장이 되고 보니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하셨던 것이 저 안양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예. 저 안양천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처음 초대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10년 프로젝트를 잡았는데요. 그 죽었던 하천을 갖다가 과연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전부 뭐 공무원들조차도 전부 반신반의를 했었습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그렇죠. 사업이었고요. 네. 처음에는 일단은 구도심이나 이런 도심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 다 쏟아졌군요, 그냥. 집에서 나오는 뭐 정화수부터 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뭐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안양천으로 들어왔어요. 이거를 전부 이제 우호수관을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우호수관을 분리를 해서 우수는 안양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이제 오염된 것은 전부 차지관로로 해서 예. 저기 아래쪽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는 예. 그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하고요. 예.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1998년도부터 시작을 98년도. 합니다. 네, 9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바닥이 전부 오염돼 있으니 이 오염된 바닥을 다 준서를 또 해내야 되는데 긁어내야 되는군요. 네, 긁어내야 되는데 저 상류에서 이거를 하질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계속 뭐 장마 때는. 근데 이제 안양천이 지류가 의왕에서도 나오고요. 군포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두 도시의 도움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하수종말 처리장의 용량을 또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하천이 건천화가 되다 보니까 늘 메말라 있어요. 도시가 이제 좀.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매번 30만 톤 정도의 물을 정화를 시키는데 그 물이 계속 이제 밑으로만 내려보내지 말고 이걸 다시 그러면 펌핑을 해서 상류로 보내자. 이래가지고서 그거를 전부 다 관로를 묻어서 양쪽 지류, 군포 쪽하고 의왕 쪽으로 해가지고서 거기까지 묻어서 그 물들을 펌핑을 시켜서
계속 이제 물이 흐르게끔 하는 그래서 안양천이 살아났군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10년. 흘러가면서 점점 물고기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새들이 날아오고. 그게 98년, 2000년도밖에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20년 정도밖에. 그렇죠. 아. 그래서 2006년도부터 뭐 물 생명 이런 단체들이 생기고 막 예, 이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를 벤치마킹하러 엄청 왔었습니다. 야, 안양천 그 더럽던 안양천이 네. 살아났던 네, 우리 네. 배우러 가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도 수천 명의 안양 시민들이 정말로 뭐 좋아요.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어떤 힐링의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는 네네. 그런 과정을 저는 사실 처음부터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를 봤는데 네. 그게 꼭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안양천 더러워. 근데 언제 왜 이렇게 깨끗해졌다? 이렇게 부르는데 12년 동안, 네. 12년이 뭐예요? 30년 동안 보시면서 직접 그리고 또 비서 역할을 하시면서 살리기에 이렇게 열정을 쏟아 부으셨으니까 저도 가끔 안양천 가서 자전거 타거든요. 아유, 좋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 분의 시장님과 함께라면은 네. 누구죠? 민선 초대 시장이었던 이석용 시장님. 이분은 이제 대우전자 예. 초대 사장이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11대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셨고 또 다른 분. 그 다음에는 이제 신중대 시장님. 신중대 시장님. 신중대 시장님입니다. 이분은 아주 뭐 행정 관청 쪽에서는 네. 그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 정말로 뭐 행정에 대 있어서만큼은 행정의 달인. 네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필은 이제 안양 시장님. 두 번 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이필은 시장님. 이필은 시장님은 그야말로 이분도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출신이신데도 네네네. 불구하고 정말로 인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 이분은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이 세 분의 시장과 함께하면서 배운 점도 많으시겠어요. 진짜 행정의 달인도 만나시고 그죠? 뭐 화합의 달인도 만나시고 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12년의 정무비서 동안 네. 각각 다른 분들이었었어요. 정말 예, 성격도 틀리시고 일하는 스타일도 틀리시고 정말 이 지내고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야 저거 김철 회장이 아니었으면 저 세 분을 어떻게 모셨겠느냐 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 세 분들의 장점만을 예.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기도 의원에 활동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단점은 배우지 말고 장점만 배웠다. 네. 자, 깨알 자랑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낸 12년입니다. 우리 김철호 의원께서 그래서 그런지 민원 해결사로 굉장히 소문이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민원 해결사는 내가 넘버원이다. 비결이 있나요? 조금 과찬이시긴 한데요. 정부비서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네, 잘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비서실로 찾아오고 그래요?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에요. 그걸 정무비서 시절서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대부분이 이분들은 각 부서들을 다 돌아다녀 보거나 이랬기 때문에 웬만큼 대답을 해서는 양이 안 차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그야말로 이제 시장실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무조건. 시장 나와! 네, 그렇죠. 아우, 그때만 해도요. 이건 뭐 그냥 무조건 시장을 만나고 가야겠다고 네. 막 이렇게 막무가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조용히 잠깐만 이제. 근데 다 똑같은 놈들이다 막 이러니 그래서 조금 이제 진정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제가 들어도 좀 뭐 화가 나실 만했어요. 이 처음에 이제 그 찾아와서 이 민원을 상담을 했는데 어느 부서로 가라. 또 그 부서를 갔더니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다른 부서로 가라. 네. 이 핑퐁을 치다 보니 이거 뭐 시장을 만나야지 해결이 되겠구만 이래가지고 오셨어요. 네네네. 한참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2시간 동안을 꼼짝 안 하고 예.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젊었었거든요. 이 젊은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는데 미안하네 이러시면서 가시는데 예.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도 배울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 우리 업무들이 이렇게 확실치가 않다 보니 핑퐁을 치는 건데 그래서 담당자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시켜야 되고 어떤 민원이 생기면은 네네. 민원인이 찾아오면은 민원 책임관 제도라고 해가지고서 그 민원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갖다가
갖게 되면은 그렇죠. 네네, 끝까지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어요. 민원 책임감 제도. 네. 아, 이 민원은 내가 책임지고 네. 책임 부서까지 안내 다 그렇죠. 해결될 네, 때까지. 네. 아, 그 안흥시에서 그렇게 펼쳐졌던 거예요? 네, 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민원 해결사로 열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도의원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의회 입성이 한 1년이 좀 넘었죠? 네. 1년이 그렇죠. 조금 넘었는데 어땠어요? 해보시니까 힘든 것도 있고 네. 보람찬 일도 있고 느끼시는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1년 전에 그 감동이 사실은 지금 다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참 빠르긴 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비서 시절에는 사실은 제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주로 보고하고 예, 윗분들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업무들을 봤는데, 의원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모든 부분들이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또 그 판단을 해서 또 그런 어떤 의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어떤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이럴 때 네. 당론도 중요하지만 제 스스로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처리해 나간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보람이 되고요. 또 일하면서 뭐 과분하게도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최근에 받은 상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상은 우리 그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에서 주는 그 상이 있습니다. 우수 의정 대상이라고요. 네네. 1년을 갖다가 이렇게 뭐 평가를 하면서 주신 상이라 저한테는 더욱더 보람된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 좀 뭐 힘든 일이라고 보면 도의원이 되면은 도의원의 권한이라든가 그런 능력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막상 들어와서 점점 일을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 지금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뭐 인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계층 간 그다음에 아니면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갈등이라든가 우리 또 이 골목길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네네. 전부 이렇게 하나하나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만 예. 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미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되게 큰 수직의 벽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알라딘이 램프에 지니가 돼서 예. 뚝딱뚝딱 좀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계죠, 거기가. 지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도깨비 방망이 뚱뚱 떠들이면 그죠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어떤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도 뭔가 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잖아요. 예. 우선 어떻든 저를 뽑아주신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뽑아준 지역구인 만안구는 원래 원도심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곳이 그동안에 중심지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각종 뭐 우리 기피 시설이나 이런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저희 지역구 안에 보면은 도축장도 있고요. 예? 안양에 도축장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현대화 시설은 했지만, 네. 거기 도축장 시설도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또 뭐 그 쓰레기 하치장, 또 음식물 쓰레기장, 예. 하수 종말 처리장,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산재돼 있고, 네. 또 우리 만안구의 개발을 제일 저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안쪽에 이제 그 군인 부대가 있어요. 네. 오래전부터 원래는 미군 부대도 있었고 이제 군 부대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서초동에 있는 정보부대가 또 일리 다 정보사령부가 이사를 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군사보호구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딜 수밖에 제한되죠. 없고 네.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일대 군부대를 좀 어느 정도 포함하는 약 한 100만 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그린벨트가 한 3분의 1 정도는 돼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박달 스마트밸리로 사업을 이제 그 조성을 하려고 네,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난관에 부딪힌 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또 국토부하고도 또 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어떤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좁고 교통 인프라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해결을 하려면은 어쨌든 뭐 다행히 저희 국민의힘 대통령이 돼서 네. 지난번에는 저희 그
우리 그 만안 당원 협의회 그 최동익 위원장하고 같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을 해가지고요. 건의문을 냈습니다. 예. 안양의 발전을 위하고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이곳에 꼭 박달 스마트밸리를 넣어서 정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네. 복합주거단지를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과천에서 유일에서 과천까지 오는 경전철이 지금 4차 그 철도, 국가 철도망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 과천 경마장이면은 사실 불과 안양하고 멀지 않아요. 또 가깝죠? 네. 그래서 거기서 비산동화로 거쳐서 박달을 거쳐서 광명 KTX역까지 가는 그렇게 되면 이 동서철도가 동서간에. 또, 예. 또 하나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양 원도심의 새로운 부활을 네, 알리는 맞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그렇죠. 네. 그 도시가 이제 스마트 도시로 네. 탈바꿈하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임위가 현재 의원님 어떤 상임이죠? 저는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아유, 제일 바쁜 또 요즘 가장 두고 있는 현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우선은 지금 사실은 세수가 너무 줄었습니다. 세수가요? 네. 지난 추경도 저희가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세수가 줄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작년부터 예견되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도정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그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세수가 확보가 될 것이냐.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그런 공약사항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청년 기회소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회소득을 실현을 하려면은 세수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런 세수 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 했는데 사실은 이 세수 추계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이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뭐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지금 사실 집행부나 저희나 함께 긴축 재정을 통해서 네네네. 정말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되 좀 뭐 선심성이라든가 그동안의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네네네.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제 지방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많이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 세수 확보가 누구보다 중요한 경기도가 너무 살림살이 크니까 이거 안 살림을 좀 잘 정비해 나가자 네, 이런 네, 거였어요. 네. 어휴, 그러네요. 우리 당에서는 쇄신위원장 일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쇄신위원회 뭔가 막 바꾸고 쇄신해야 되는데 좀 낯선 단어긴 한데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당이 좀 쇄신해야 될 일 많습니까? 처음에 이제 경기도의회에 들어왔을 때 네. 물론 뭐 이 경기도의회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던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은 경기도의회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는데 뭔가 이 힘을 좀 보태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고요. 네네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쇄신이나 혁신 이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진보주의자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들 그 용어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쇄신이나 이 혁신 이 말은 이제 우리 저 보수주의자들의 용어예요. 오히려 저는 이제 단번에 뒤집어는 어떤 이런 그 혁명이 아니라 네. 안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취해가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그 우리 경기도 의회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조용한 변화를 좀 이끌기 위해서 저는 그런 쇄신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쇄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좀 더 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쇄신하실 때 늘 바라보는 도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쇄신을 통해서 도민에게 유리할까, 이익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쇄신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인문학 시간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뭐 다 좋습니다. 네. 사사성어 다 허락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예. 이게 뭐
이쪽에 있다 보니까 삶이 참 많이 굴곡이 심했어요. 굴곡이요? 네네. 맞아요. 예. 뭐 사실 모시는 분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화려해지고 직업이 있는 거고 떨어지면 갑자기 좀 백수 되는 거고. 갑자기 백수가 되고 뭐 예. 그런 숱한 인생을 이제 살다 보니 예. 어떤 때 힘들고 이럴 때 이 좀 그 가사가 딱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 한승기님의 네.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그거 같은데? 바람아 불어라. 아닌데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불어라 바람아 거친 파도처럼 내 모든 것 사라지도록. 이게 가사가 잠깐만요. 가사는 좋습니다. 가사. 그게 원래 가사가 처음에가 괜찮아요. 거친 세상을 나 혼자 걷는다. 해가 지는 거리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예. 혼자 되고 이랬을 때 네네네. 좀 힘이 되고 네. 또 노래가 되게 경쾌하고 네네. 힘차요. 아. 네, 우리 저 가수분이 네네네. 한승기 씨인데요.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는데 그분 지인이 이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시켜주셨어요. 아이고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또 예. 저랑 같은 예. 또래고 이래서 친구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의 주인공하고 친구가 네, 되면 얼마나 네, 기분 네.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 불어라 바람아를 노래를 부르실 때 네. 의원님이 미소가 쫙 펼쳐지네요. 의원님이 이제 의정 활동하시면서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막 불만사항 많이 일 텐데 그 김비서의 그 정말 지혜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캠핑 토크 괜찮았어요? 오늘 너무 오늘 분위기도 좋고요. 예. 네, 이렇게 부담 없이 예. 이끌어 주시니까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사실 여기 올 때 되게 큰 부담을 안고 왔거든요. 다음에 좋은 일 하실 때 제가 또 불러드릴게요. 캠핑장 놀러 오세요. 오면서 뭐라고 생각?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 어쨌든 오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김철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그 별명처럼 김비서, 비서는 정말 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 지혜로 경기도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토크쇼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